이재명 후보의 그 선대위원장 조동현 씨, 이 인물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조동현이 무엇인가, 처음에 제목만 보고 얼핏 지나가면 이 김동연이 뭐를 또 잘못해서 앞에 조 씨하고 합해 놓은 것인가, 물론 이런 생각을 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조동연 씨의 문제다. 이제는 그렇게 됐죠. 조동연 씨의 그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 사생활 문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보면은 이 사생활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밝히고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이다 한 부분이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달리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 식의 그 사생활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우주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죠. 처음부터 계속 우주 전문가였던 것이어야만 이 말이 통하는데, 이런 공적 경력도 또 만들어 채운 거다. 뭐 가장 좋은 거를 앞에 내세운다 하더라도 좀 지나쳤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사생활에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쪽이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조동현 사태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 그 사람 하나가 부적절하다, 이 사람이 흠이 있다, 이런 것은 또 우리의 전문 분야는 아니고 선거 공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송영길 대표가 뭐 적극 밀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왜 조동연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 조동연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이것은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가라 할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것도 빨리 쳐내라, 이랬겠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180석을 가진 사실상 독재 정권이 자기의 그 힘을 믿는 것인가,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민주당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포갑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힘이 좀 센, 덩치가 큰 사람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싸워도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두려운 상대가.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렇게 덩치가 크다고 하면서 죽기 살기로 여러 가지 그 반칙을 해가면서 싸웁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불리하다, 이러는 것이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대하기 아주 어려운 후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간악하고 염치도 없고 인간의 탈도 벗어던진 그런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죠. 힘을 겨루는 것 자체는
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가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나중에 이기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싶은 짓까지 한다. 이제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대를 반드시 꺾어야 할 때는 내 왼팔을 내준다.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이재명 후보를 보고 있으면 그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왼팔은 아니고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을 뭐 몇십 명씩 집어던져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적수다. 그 생각을 한다면은 어째서 이 조동연 사태를 그냥 밀고 가는 것인가? 또 하나 여기에 우리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21세기 신좌파 이념을 가진 그래서 과거에 그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하려던 사람들보다는 머리로 트릭으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굉장히 필사적으로 하는 그런 혁명 전사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을 하나만 인정하면 모든 걸 내준다는 이런 잘못된 아주 뿌리 깊은 사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동연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일까?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의 작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설을 한번 펼쳐보기로 합시다. 이번에 이 조동연 씨를 내세우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은 안 되지. 애초에 나서면 그냥 잘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납득하기 힘든 이런 그 경력과 과거가 있는 사람도 정치적으로 거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본인은 지금 뭐 분명하게 이것을 해명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밖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에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뭐 가족관계라든지 권력을 남용했다든지 또 그 공무원 사칭을 했다든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한 그 법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든지 뭐 사생활의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범죄는 논외로 하더라도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지자체 단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국가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은 문재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먼저 조동연 씨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조동연 씨의 그 사연,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루머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조차 안 나온다는 게 참 딱합니다. 아무튼 사생활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당연히 이 천칭저울이 있다고 할 때 한쪽에 조동연 씨가 올라가면
뜻밖에도 이쪽에 김건희 씨가 올라간다 하는 것이죠. 구도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물론 조동현 씨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는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강아지 엄마, 이재명 후보의 아내는 애 둘의 엄마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는 강아지 엄마다 했던, 그게 뒤에서 치고 있는, 리만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 강아지 엄마 2탄이라고 할 수 있다. 저들이 어디를 노리고 이렇게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가, 대중의 눈을 어떻게 휘몰아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음식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음식에 오물이 빠져 있습니다. 셋 다. 그러면 첫 번째 음식이 오물이 빠져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먹을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음식도 이거 오물이 빠졌으니까 먹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음식이 오물이 빠져 있어도 건져내고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건져내면 되겠죠. 이 패턴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만일 조동현 씨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 유권자가 용납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대위장 자리에서 잘린다, 즉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건희 씨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겠죠. 김건희 씨, 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대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일 조동현 씨 그래도 괜찮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아직 국민의힘의 계산법에 따르면 청년이다. 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다, 여자다. 이게 민주당의 이념과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중들도 그럴 수 있다고 허용을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 문제도 그렇게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거 IQ 2자리죠. 이재명 후보한테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난다면. 즉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냐,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김부선 씨 문제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여야 없이 참으로 모렴치합니다. 황보승희 씨 경우에도 건져내고 먹으면 된다 하고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잠시 얼굴 가리고 있다가 또 그냥 넘어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동현 씨가 제거돼도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이고, 제거되지 않고 그냥 가도 이익이고, 또 제거되지 않고 가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론은, 물론 보수 쪽의 여론은 그럴 수 있지만 너희 보수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또 핑계거리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 문제는 지금 법률적으로 부각시킬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 좌파 유튜버들 보면은 그냥 이것만 전업으로, 전담으로 매달린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반대편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냥 그거 해서 저거 그렇게 볼 사람이 있는가. 저것만 해서 저렇게 유지가 될까 싶은데 대단히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그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장모가 계속 사건을 터뜨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계산은 이거다. 이거 어느 쪽으로 가든 사람이 그런 거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뭐가 닥쳐와도 항상 새롭게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득을 챙긴다. 인간다움이라든지 국가나 국민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 단지 자기 자신을 빼고는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 혹은 각 정당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념도 없고 정당의 구분도 없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지켜야 할 게 없으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게 있고 나는 이거를 지키면서 국민 통합을 해 나가겠다 이랬을 때 사실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는 네가 지키고자 하는 그게 싫은데 내가 표를 줄 테니까 그거 버려라 하면서 흔들어 대는 거죠.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키면서 그 시련을 겪어내고 그리고 흔들어대던 사람들이 그나마 흔드는 손을 멈출 정도로 설득을 하는 것이 그게 파워입니다. 거기 가서 흔드니까 무섭다 내려가겠다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한 것은 이도저도 아닌 것이죠. 앞으로 영원히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약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지켜야 할 게 없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지키죠. 이게 악인일 경우에는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악한 자가 항상 유리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상황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조동연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너무나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누가 봐도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문재인 씨 말대로 위기를 기회로 이러면서 또 써먹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리석은 바보인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악인인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